네, 반갑습니다. 역사 강의를 하는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대건설 기술연구원 소속 문은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자기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롤링히스 호텔 시금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학록이라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대건설의 이종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글로비스 회사안전팀의 김세훈 매니저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게 있습니다. 짜잔! 짜잔! 오늘 우리의 주인공이 될 장소는 중동입니다. 한번 중동을 한번 가리켜 봐 주시죠. 이쯤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동쪽 페르시아만 연안에 이렇게 대규모 산업항들이 밀집해 있는데요. 이 중 가장 큰 산업항은 어떤 곳일까요? 잘 모르겠지만 직감으로 찍는다면 여기 아닌가요? 조금 더 밑에, 조금만 더 밑에. 그렇죠. 네. 자, 오늘 이야기의 목적지는 바로 이곳 주베일 산업항이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예부터 이 아라비아 반도의 관문 역할을 주로 하던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 주베일에서 펼쳐진 스펙타클한 이야기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기대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1973년 10월 제1차 석유 파동이 세계를 강타합니다. 국제유가의 폭등으로 인해서 세계 통화의 흐름은 산유국, 다시 말해서 중동을 향해서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을 쓸어 담고 있는 산유국들은 이를 계기로 본인들이 이 돈을 통해서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산업화를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해보자라고 마음을 먹게 됐고요. 경제개발 계획의 기반, 산업이 바로 건설이었던 것입니다. 항구도 짓고 물자를 나를 도로도 만들고 산업화를 위한 공장도 세우고 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중동이 일자리 창출의 땅이 된 거네요? 빙고! 전 세계 굴지의 건설회사들이 중동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대건설도 당연히 그 시류에 합류했겠죠. 현대건설은 1975년 중동에 진출했습니다. 이란,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사를 따냈는데 그중 한 곳이 바레인의 아랍수리 조선소였어요. 수주 금액이요, 당시 무려 1억 3,700만 달러로 우리나라 원으로 환산하면 685억 원 정도에 해당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건설이 중동이라는 곳에 처음 들어가서 갖은 고생을 다 하고 있었을 그때 선배 회장님께서는 아주 은밀하게 비밀 정보를 입수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주베일이라는 곳에서 원유 수송을 위한 대규모 산업항을 건설한다는 정보였죠. 소문으로는 예산 규모가 초대형, 무려 10억 달러 이상이었습니다. 10억 달러요? 바레인의 아랍수리 조선사가 1억 3천만 달러 규모라고 하셨는데 주빌 쪽은 거의 10배인데요? 그렇죠. 1970년대 10억 달러를 넘어드는 액수는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25%였어요. 공사 한 건에 국가 1년 예산의 4분의 1 정도를 벌어올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눈앞에 놓인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결국에는 저희가 무조건 주바일에 산업항을 입찰을 따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당시 그렇게 큰 규모의 프로젝트는 거의 없기도 했지만 있다고 해도 세계 탑 클래스 건설 기업들을 위한 그들만의 파티였어요. 이제 막 중동에 진출한 인지도 낮은 한국의 기업 현대건설에겐 주베일 산업항 공사 입찰권을 따내기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현대건설은 20세기 건설 최대 역사로 불리우는 주베일 산업항 공사 입찰 전에 뛰어들기로 결정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당연히 입찰 자격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최신청은 주베일 산업항 공사 입찰 업체 10개사 중에 이미 9개사를 이미 선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딱 한 자리 남은 거죠. 이 자리를 얻기 위해 선 대장님은 직접 영국으로 가서 입찰 선정 업체사인 윌리엄 할크로사를 설득하고 외교부는 사우디 정부와 계속 접촉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남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아슬아슬하게 입찰 자격을 얻을 수 있었죠. 그럼 일단 한숨을 좀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니요. 안도의 한숨을 내쉴 틈이 없었습니다. 바로 다음 넘어야 할 산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바로 보증서를 구하는 일이었어요. 보증서요? 어떤 혹시 보증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업의 경제적 역량을 검증하는 신용대출 보증서예요. 사우디 최진청은 입찰 업체들에게 2천만 달러 이상의 보증금을 요구했는데 이게 국가나 국제적 신용이 있는 은행이 발행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2천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은행도 당연히 없었고 이 보증서가 없다면 겨우 얻어낸 입찰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기적처럼 기대하지 못한 곳에서 연락이 옵니다. 바로 바레인 국립은행이었는데요. 아랍 수리조선소 건설 때 닿았던 인연이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손을 내민 것이죠. 거의 드라마 아닌가요? 그때 맺었던 인연이 운명을 만들어낸 거네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죠. 그렇게 운명처럼 현대건설은 주베일 산업항 공사 입찰전에서 마지막 10번째 업체로 확정이 됩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와! 자,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10개의 업체가 입찰일까지 입찰 금액을 산정을 해가지고 제출해야 합니다. 너무 낮은 공사 금액을 약속해버리면 오히려 회사가 부도 위험에 처할 수 있고 너무 높은 금액을 책정하면 항만공사 분야의 베테랑인 기업들과 비교해 경쟁력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거죠. 참으로 어려운 미션이었습니다. 견적 실무진은 일주일 동안 숙소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은 채 최종 응찰 가격을 산정을 했는데 자, 처음에는 15억 달러, 그 다음에는 12억 달러, 결국에는 쭉쭉쭉쭉쭉쭉 9억 달러까지 내려갔어요. 입찰가가 너무 낮으면 회사에 너무 큰 부담이 됐을 것 같은데요. 얼마로 확정된 건가요? 선대 회장님의 최종 선택은 8억 7천만 달러. 여기에 공사기간 8개월 단축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걸었습니다. 8억 7천만 달러라는 금액은 승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발생합니다. 1976년 2월 16일 오전 10시 입찰을 마치고 나온 사람은 정가본 상무였습니다. 그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그 낯빛을 본 선대 회장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래? 입찰 가격을 잘못 쓰기라도 한 거야? 그 당시 전 상무의 대답은 놀랄 노자였어요. 아무래도 입찰가가 너무 낮은 것 같아서 제가 6천만 달러를 올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9억 3천만 달러요?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하실 수가 있으셨을까요? 자, 그때 상황을 정주영 선대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회고하셨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회사를 생각하는 그의 충정도 고마운 일이었고 내 지시를 거스르고 일을 저지른 그 대담한 용기와 고집도 믿지 않았다. 그렇지만 반드시 공사를 따고 싶었던 나는 너무 기가 막혀 화도 낼 수 없었다. 운명을 하늘에 맡기고 기다릴 수밖에 라고 하셨네요. 네, 주사위가 그야말로 던져진 겁니다. 오후 3시가 되자 입찰 결과 발표를 들으러 갔던 정문도 상무가 이런 포즈를 하면서 달려나왔습니다. 짠! 저희가 따낸 거겠죠? 맞습니다. 그 어떤 드라마보다 짜릿하고 극적인 상황의 연속 끝에 모두가 무모하다고 입을 모았던 주베일 산업항 건설이라는 기적 같은 일이 현대건설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1976년 6월 16일 단일 공사로는 세계 건설 사상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주베일 산업항 건설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픈시 탱커 터미널, 줄여가지고 OSTT라고 하는데 30만 톤급 유조선 4대를 동시에 댈 수 있는 3.6km 길이의 정박 시설이었죠.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지역은 대륙붕 지대가 펼쳐져 있어서요, 수심이 굉장히 얕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형 유조선이 정박하기 위해서는 육지에서 8km 정도는 떨어져야 일정 수심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수심 30m의 바다 항복판에서
3.6km 길이의 OSTT를 구축하는 일이야말로 주베이 산업항 공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죠. 그래서 현대건설은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미국의 브라운 앤 루트사와 기술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렇게 든든한 지원을 확보하자마자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난관이 양파처럼 계속 까도 나오는 건 기분 탓인가요?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데 이번에 넘어야 할 난관은 OSTT 건설의 필수적인 철제 구조물 재킷을 어디에서 만드냐 이거였습니다. 가로 18m, 세로 20m, 높이 36m의 거대한 재킷. 이거 무게가 무려 400톤이에요. 이거를 89개나 만들어야 했습니다. 보통 이런 대형 건설 구조물은 이동 문제 때문에 현지에서 제작을 하는데 선대 회장님께서는 외화 낭비라고 보신 것이죠. 현지에선 한국인들처럼 신속하게 꼼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작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거든요. 외화를 쓰면서 품질과 제작 속도 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그냥 메이드 인 코리아로 가자 이렇게 결정하신 거죠. 그렇군요. 저도 89개의 자켓을 우리나라에서 만든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그럼 이렇게 크고 많은 구조물들을 어떻게 옮긴다는 거죠? 사우디까지의 거리가요. 경부고속도로를 처음부터 끝까지 15번 왕복한 거리라고 하네요. 이제부터 멀고도 험한 재킷 운송 작전이 시작됩니다. 현대건설이 울산에서 제작한 재킷을 주베일까지 해상으로 운송한다고 하자 관련 업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다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 비웃었다고 합니다. 초짜의 엉뚱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비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랑의 남중국해를 통과해야 하는데 여기가 폭풍이 불어오는 지역으로 악명 높습니다. 저도 한때 2만 톤의 사이즈의 선박을 이 지역을 통과시킨 적이 있었는데 파도와 파랑의 영향에 어마어마하게 고민하고 갈등했던 적이 있어요. 파도가 20m씩 올라요. 우리나라는 고기 잡으러 갔다가 많이 죽었죠. 왜냐면 고기를 통과해야 돼요. 고기 통과를 안 하면은 유럽으로 갈 수가 없다고 그러죠. 만약에 89개 재킷 중 하나라도 바다에 빠진다면 공사 기간을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유수 건설 업체들은 그 구조물을 부분 제작해 현지에서 조립하는 것을 권유했어요. 하지만 제품의 품질을 높이면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우리는 완제품의 이송을 선택해야 했죠. 이 철 구조물들을 어떻게 배에 실을 수 있었던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선대 회장님의 기지가 빛을 발합니다. 바닥이 평평한 철 구조의 선적선을 바지선이라고 하거든요. 5,500톤급 바지선 2대를 연결해 재킷들을 싣고요. 1만 마력의 터그보트로 인양하는 방법을 생각해내신 겁니다. 편도 약 35일이 소요되는 19회의 재킷 운송 작전에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무모한 도전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 번은 태풍으로 인해 남진아 해상에서 11번째 바지선이 유실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밤에 서로 이제 이렇게 교신을 해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걸 긴박하게 이렇게 서로 얘기를 했는데 터그보트 이 모선까지도 정복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절단을 해가지고 빠지는 빠지대로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고 우선 사람이 타고 있는 이 모선은 그 터그보트는 살아야 되겠다. 나중에 긴급히 연락하다가 아마 밤에 그거를 커팅을 해서 잘라가지고 빠진 빠지대로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고 모선은 살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선원들이 뭐 손톱 발톱 다 깎아가지고 그 유수하고 같이 맥주병에다 넣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게 이제 나중에 뭐 술 한잔 마시면서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지만 그때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정말 다행히도 자초된 바지선은 곧바로 발견되었고 재킷의 일부 손상된 부분 또한 현지에서 완벽히 복구했습니다.
89개의 재킷은 울산에서 주베이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도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킷 운송 작전이 무모하다고 비웃었던 사람들 입이 딱 벌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었죠. 자, 본 공사는 1977년부터 약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공사 규모와 시공 난이도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죠. 하지만 주베일 산업항이 완성되어 갈수록 현대건설의 기술력은 점차 진화를 했습니다. 울산에서 만들어온 재킷 연결 구조물인 빔, 이 빔이 한기오차 5cm를 넘지 않았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현대건설의 정밀한 해상 시공 능력 단숨에 증명을 한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인의 근면성과 끈기는 입찰시 내건 공사기간 8개월 단축 조건을 거뜬히 이루어냈습니다. 자, 그렇게 1980년 12월 27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관문 주베일 산업항이 드디어 준공됐습니다. 자, 국가 경제의 위기를 도전의 기회로 바꾸어 이뤄낸 값진 결실이었죠. 이 날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D-Day입니다. 누군가는 이날에 대해서 기적의 공사라고 하고 누군가는 건설의 신화, 전설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집념의 결과라고 말이죠. 하루는 그 휴일날 제가 제 차를 가지고 한번 현장을 전체를 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갔더니 해상에서 OSTT가 딱 이렇게 만들어져서 다리가 이렇게 건설이 되더라고요. 와, 그걸 보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이제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그게 다 이제 잘 돼가지고 우리가 계속 거기 놀러 가기도 하고 손님들이 오면은 모셔다가 우리가 자랑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이런 공사도 했다. 참 그 감격이라는 게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